한 3억 정도 투자하고 1,000만 원 정도가 남는 구조로 된 물건이에요. 지금 지하 2층, 지하 1층은 사실상 서비스로 얻은 면적인 거죠. 여기 만실 맞출 때 걸린 시간이 한 달 정도 안 걸려요. 신축 투자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해보면은 안녕하세요. 건물 올리는 애닝입니다. 오늘 현장은 저희 뒤에 있는 건물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나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땅 사고 나가지고 신축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엑시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럼 이 건물 첫 번째 컨텐츠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가장 최근에 준공 내가지고 좀 잘 마무리했던 건물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에 이거 얼마 넣어서 얼마 버냐 이건 것 같은데. 아, 그쵸. 처음에 들어갔던 실제 금액은 한 17억 정도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임대 빼고 보증금 받고 나가지고 한 3억 정도 현금이 들어갔고 월세는 관리비 합쳐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아, 그럼 최종적으로는 네, 한 3억 정도 투자하고 1,000만 원 정도가 남는 구조로 된 물건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신축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실제로 뭐 건축주분들이 와가지고 뭐 직접 뭐 삽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챙길 게 많이 없거든요. 시공사만 잘 만나고 건축사만 잘 만난다고 하면은 좀 쉽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축 투자 좀 이 건물을 좀 예시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정확히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건물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실까요? 지금 처음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2개 필지 땅이어가지고 원래 그냥 약간 상가 단독 같은 거 2개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기 경사가 되게 심한데 경사가 있으면은 공사가 어려운 거는 있는데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경사를 활용해가지고 지하를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하거든요. 아, 그러면 좀 서비스 층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 2층, 지하 1층은 사실상 서비스로 얻은 면적인 거죠. 근데 층수가 많을수록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쵸. 무조건 돈이 되기는 하죠. 보면은 이제 여기가 1층인 거예요. 아까 지금 올라왔던 데가 지하 2층, 여기가 1층이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5층으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곳이고 제가 처음에 신축할 때 관악구하고 동작구를 가장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선택한 이유가 뭐 직장 수요도 가장 많고 학생 수요도 가장 많고 저도 예전에 삼성을 다녔었는데 올라오면 인사과에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일단 신림동가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악구에다가 한 이유가 일단 수요가 넘치니까 그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건물 지을 때 네. 뭐 어떤 건물을 짓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지금 이 건물은 어떤 건가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근생 다중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가구 주택의 약간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해가지고 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더 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봤을 때 다가구는 세대수의 한계가 있어요. 19가구밖에 못 짓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쪼개려고 하면은 더 많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수익 구조를 보면 올려서 뭐 월세 받는다 요건가요? 그쵸. 월세하고 전세하고 받아가지고 뭐 내가 들어갔던 투자금에 대해 가지고는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자 내는 거는 월세하고 관리비로 좀 이제 퉁치면서 남기는 구조죠. 건물 할 때 이게 돌인데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돌인지 잘 몰라요. 이게 저희가 돌에다가 이렇게 홈을 다 판 거예요. 이게 홈 작업을 다 파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약간 롱브릭 타일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리고 내구성도 좀 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신경 썼던 게 좀 관리하기 되게 편하게 하는 거랑 그리고 조금은 이뻤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그 네. 외관의 좀 디자인, 네. 좀 멋짐 이런 그쵸. 것도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 진짜요? 특히 매도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 내부를 보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못 보는 게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내부 보기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다 보니까 외부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외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원룸 건물은 특히. 그런 좀 디자인이나 그 미적인 감각이 있는 업체도 있고 좀 없는 업체도 있는 건가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원래 디자인 쪽에서 있었던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좀 예쁜 건물들을 많이 봐요. 다른 진짜 건축사들이 잘했던 것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좀 있는 편이에요.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생각보다 적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차장은 총 이제 7대 있고 지금 입구가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입구에 포인트 준 게 여기 이제 콩자갈 밑에 깔아놨고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버로 해가지고 이런 약간 창살 그러면서 딱 들어왔을 때 이 느낌을 좀 많이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롱브릭 타일인데 좀 이런 것도 다 이제 포인트적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이런 미적인 거에 조금 집중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매도하고 임차였어요. 사실 어찌됐든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첫 이미지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적어도 입구 쪽에는 포인트를 좀 줘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디자인스러운 게 좀 임차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계약한 거는 아닐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해요. 임차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기 지하 2층인 거죠? 여기가 지금 이제 지하 2층이죠. 그럼 지하 2층에는 지금 네. 어떻게 월세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하 2층은 지금 이제 2개 상가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상가에서 받는 월세가 거의 그래도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상가 여기 평수가 한 거의 3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괜찮죠. 그럼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복도 같은 경우도 한번 복도로 살짝 올라가면은 저희가 1층은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 가지고 타일로 해가지고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 마감. 보면은 여기까지만 이제 대리석으로 저희가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뿜칠로 해가지고 금액을 아끼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많이 했죠. 사실 뭐 다 대리석으로 하는 게 이쁘긴 하지만 가성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대리석은 아니고 그냥 타일 개념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옆쪽은 이렇게 포인트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뿜칠하고 그리고 이제 복도도 약간 이런 간접등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포인트를 주려고 많이 했어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일반 이렇게 좀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숫자만 해가지고 뭐 조금 더 이제 깔끔한 느낌 주기 위해 가지고 약간 그 뭐 호텔 객실 같은 분위기로 살짝 그런 느낌을. 이게 한 층에 방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층에 평균적으로 지금 여긴 6개 있고 또 위에는 투룸하고 있어가지고 5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방당 월세 얼마 정도 받는다고? 여기가 평균 한 70에서 한 80만 원 사이 정도, 1.5룸 정도 되고 그냥 뭐 이자를 그냥 안 제한다고 치면은 한 상가까지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 한 1,700 정도 되고 거기에 이자하고 뭐 유지 비용 나가는 게 한 6, 7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면 돼요.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나 보네요.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어요. 여기가 전체 규모로 본다고 하면은 한 50억이 좀 넘게 들어갔고 근데 지금 실제로 받은 대출은 한 14억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5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았죠. 그래서 그거에 한 4.7% 정도 나오니까 한 5, 600 정도 될 거예요, 이자가. 엘베도 디자인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고급스러운 느낌 주기 위해 가지고 약간 블랙톤으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런 은하수 떨어지듯이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돈 쓸 때랑 네. 돈 안 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좀 그런 거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제가 딱 해가지고 돈 쓰는 것들이 엘베 같은 경우가 사실 호실이 많으면은 엘베에다가 힘을 좀 주고 호실이 많이 없으면은 엘베에다가 힘 안 주고 차라리 그냥 그 입구 쪽에 힘을 더 많이 주려고 해요. 건물에 따라 가지고 좀 힘을 주는데 안 주는 데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외관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외관에 힘 줄 때는 힘 줘요. 제가 다른 건물 지은 게 있는데 거기는 진짜 여기 타일도 1200에 600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타일이 이제 크리스로 이런 매지 라인들이 안 들어가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나만 아는 것 같은 느낌? 돈은 많이 들였는데 이 돈을 들인 거를 임차인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좀 약간 무리하지 않았나 괜히.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어요. 좀 여기서 하면은 돈을 한 몇천만 원 아끼거든요. 이 타일만 안 한다고 해도. 그럼 그 몇천만 원을 내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 호실이 다 이제 시스템 에어컨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아낀 돈은 내부에다 줘가지고 임차인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을 챙겨주자.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가전제품들도 다 이제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넣어주고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나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를 위해서 좀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임차 자체를 좀 오래 했어요. 원래 임대업을 한 거의 10몇 년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내부는 거의 화이트, 그리고 외부는 약간 조명으로 포인트. 딱 요 정도만 해주면은 굳이 막 안에다가 돈을 더 많이 안 써도 충분히 임차인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호도 높고. 부동산들이 또 광고 멘트가 보면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올 화이트 건물, 올 화이트 내부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챙겨줘도 뭐 기본은 한다. 그럼 뭐 최소 옵션 뭐 이런 거 네. 있나요? 최소 옵션으로는 많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기본으로 좀 많이 넣어주고 여기서 추가로 더 넣어준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전자레인지, 인덕션, TV라든가 이런 걸 넣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요새는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딱 제가 봤을 때는 인덕션, 전자레인지 뭐 요 정도까지가 딱 선호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중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취사시설이 불법인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또 다른 식으로 좀 풀어가지고 임차인들한테 해주려고 많이 하죠. 이 건물에는 임차인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건가요? 지금은 다 만실이에요. 여기 만실 맞출 때 걸린 시간이 한 달 정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짧은 거죠? 정말 짧게 했죠. 입주하는 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긴 한데 임차 맞추는 데까지는 엄청 빨리 됐죠. 그래서 그때 중개사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들이 정말 너무 깨끗하고 잘 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옥상 가가지고 나름의 뷰도 한번 봐볼까요? 약간 있거든요.
뷰가 좋네요. 그래도 여기가 좀 높아요. 여기가 이 중에서는 제일 높아가지고 볼만해요. 저쪽이 이제 법원단지 해가지고 나중에 뭐 재개발되는 데여가지고 재개발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동네가. 근데 지금 이 건물도 재개발 이슈가 좀 있나요? 아직 여기까지 재개발 이슈가 오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뭐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다가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솔직히 많고. 그렇게 하면 한 어느 정도로 벌 수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20억 정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한 70평에서 1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이제 뭐 거기다가 다세대를 한 10개에서 뭐 20개 사이 정도 지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평균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구조를 좀 잘 짜기도 해야 되고 운도 맞아야 되고. 근데 지금 약간 뭐 재개발, 재건축 이쪽이 좀 대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거의 지금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뒷북일 수도 있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은 뭐 이미 많이 왔고 특히 재개발이 조금 더 이슈가 크지 않나 싶어요. 재건축보다. 가격도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오는 베네핏이 좀 크기도 크고. 좀 여기 가능성 있다. 너무 노다지다. 되게 괜찮다. 네.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해가지고 그런 데를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번 또 소개 더 해드리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피디님 한번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좀 느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놀라운 거는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중주택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중주택이 많이 힘든 시기는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 전부터 투자를 해본 입장에서 힘든 시기는 맞는데 다중주택만 또 할 수 있는 수익형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맛이. 근데 지금도 다중주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나요? 5년 전, 6년 전 막 이때 저희 처음 했던 거 보면은 그때는 진짜 아무데나 짓기만 해도 돈을 버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버는 건 힘들어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좀 지역도 그렇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전략을 잘 세우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벌 수는 있겠죠. 공사하시는 현장 중에 뭐 다중주택 뭐 이런 느낌. 주택이 지금 하나 짓고 있는 거 있고 다가구 주택 짓고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올 근생 짓고 있는 거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좀 아파트 투자가 불이 붙고 있다. 그렇죠. 지금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네. 그 짓는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냥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아파트 투자를 지금도 예전처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두 채, 세 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처음 한 15년 전? 이때쯤 투자할 때는 저 아파트 그때는 막 2개, 3개씩 막 여러 개를 늘리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투자였었고 또 나름의 그게 또 재미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제대로 돼 있는 거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진짜로 나랑 함께 갈 수 있는 건물, 좀 괜찮은 건물들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재개발 정도 하나 갖고 있고 요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거의 끝이지 않나. 건물도 요새는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살 필요 없이 제대로 돼 있는 거 하나를 가기 위해 가지고 다 빌드업을 쌓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건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신축 투자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해보면은 쉬울 수도 있거든요. 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올리는 애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